어머님, 뭐 하세요? 며느리 친구의 질문에 세아는 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냥 집에서 쉬세요. 좀 검소하시고요. 그 말투 속엔 마치 저를 숨기고 싶은 사람 같은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30년을 품어온 제 낡은 가방이 며느리 눈엔 가난의 상징으로 보였다는 것을,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제겐 무엇보다 소중한 그 가방이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며느리의 오해가 언젠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줄은요. 박영희는 올해 66,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영희가 60살 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40년 함께 산 남편 영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건 낡은 가죽 가방 하나였습니다. 여보, 이거 들고 다녀.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어.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영희는 그 가방을 6년째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죽은 낡아 군데군데 벗겨졌고 손잡이는 닳아 색이 바랬어요. 하지만 영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영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준호 35살. 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3년 전 준호가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유세아라는 여자였어요. 첫 만남 날 영희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평소 입지 않는 한복을 입고 낡은 가방을 들고 갔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준호와 세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준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영희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예요. 안녕하세요. 유세아입니다. 세아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영희의 가방을 보는 순간 세아의 눈빛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어요. 영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세아는 정중하게 대화했지만 영희의 가방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지내지. 가끔 복지관 가고. 복지관이요? 응, 거기서 친구들 만나. 세아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세아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는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그 통화를 들었어요. 응, 오늘 시어머니 만났어.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때? 친구가 물었나 봐요. 좀 검소하셔. 가방도 엄청 낡았고. 세아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화장실에 가지 않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결혼식 날 영희는 한복을 입고 낡은 가방을 들고 갔어요. 세아의 친구들이 영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그런가 봐. 가방 좀 봐. 촌스럽다. 영희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결혼 후 준호 부부는 신혼집에서 살았어요. 영희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세아는 가끔 영희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 왔니? 들어와. 세아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가구, 낡은 소파, 작은 TV. 세아의 눈빛이 미묘했어요. 어머니, 집 좀 바꾸시지 그래요? 이게 편해서. 그래도 좀 낡지 않았어요? 괜찮아. 쓸만해. 영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몇 달 후 준호 부부가 이사를 했습니다. 큰 아파트로 옮겼어요. 어머니, 집들이 오세요.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그래, 갈게. 영희는 낡은 가방에 과일을 담아갔어요.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세아의 친구들도 와 있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세아가 맞이했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어요. 세아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지. 세아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좀 검소하시고요. 그 말투 속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잃었어요. 집들이가 끝나고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거울 앞에 섰어요. 낡은 옷, 낡은 가방, 주름진 얼굴. 내가 창피한가 보구나. 영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준호를 만났어요. 준호야, 세아가 날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를요? 좋게 생각하죠. 정말? 네, 왜요? 준호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백화점에 갔어요. 가방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새 가방을 살까?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50만 원, 100만 원. 영희에겐 너무 비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준 가방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영희는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낡은 가방을 꼭 안고 걸어갔어요. 이 가방엔 30년이 담겨 있어. 남편의 마음이 담겨 있어. 영희는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며느리의 시선, 친구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게 영희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혼자 앉아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날 부끄러워하나 봐. 영희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희는 눈물을 닦고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나대로 살면 돼. 결혼 6개월 후 영희는 준호 부부 집에 자주 들르게 됐습니다. 세아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자주 불렀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래, 고맙다. 영희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챙겨주는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갈 때마다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세아의 옷장엔 명품 가방이 가득했어요. 거실 선반엔 명품 시계와 액세서리가 있었습니다. 세아야, 가방 많구나. 네, 제가 좀 모으는 편이에요. 세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희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게 다 얼마짜리일까?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준호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세아가 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때요? 오늘 샀어요. 예쁘네. 얼마야? 250만 원이요. 영희는 수저를 놓을 뻔했어요. 250만 원? 네, 좀 비싸긴 한데 예뻐서 샀어요. 세아는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영희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준호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불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영희는 또 준호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세아가 새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어때요? 예쁘다. 새로 산 거야? 네,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영희는 걱정이 됐습니다. 세아야,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준호 오빠가 번잖아요. 세아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준호를 따로 만났어요. 준호야,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거짓말 마. 엄마가 보면 알아.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아가 돈을 너무 써요. 얼마나? 한 달에 카드값이 500만 원 넘어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500만 원? 네. 명품만 사요. 제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하니? 모르겠어요. 제 월급으론 감당이 안 돼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아한테 잘 말해봐. 돈은 모아야지.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예뻐 보여야 오빠 체면도 서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준호는 지쳐 보였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안타깝게 봤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며칠 후 영희는 준호 집에 갔습니다. 세아가 친구들과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응, 차 마시는 중이구나. 네, 친구들이랑요. 영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요. 그때 거실에서 세아와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언니, 시어머니 어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좋으신데 좀 검소하셔서요. 세아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검소하다는 게 옷도 낡은 거 입으시고 가방도 엄청 오래된 거 들고 다니세요. 아, 그래? 네. 어머님이랑 다니기 창피해요. 가방이랑 옷 보면 진짜 가난해 보여요.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수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알아요. 근데 진짜 명품 하나쯤은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세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는 부엌 구석에 서서 눈물을 참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창피한가 보구나. 영희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세아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영희는 혼자 앉아 울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고 그게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눈엔 그게 창피한 거였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영희를 찾아왔어요. 엄마, 왜 그날 인사도 안 하고 가셨어요? 그냥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요? 아니야. 괜찮아. 영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뭔가 들었다는 걸. 엄마 세아가 뭐라고 했죠? 아니야. 아무것도 안 들었어. 엄마, 죄송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내가 미안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세아가 말을 좀 함부로 해요. 제가 잘 말할게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혼자 앉아 낡은 가방을 봤어요. 이 가방을 버려야 하나?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가방엔 남편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함께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버릴 수 없어. 이건 내 자존심이야. 영희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세아가 영희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그날 제가 말을 좀 함부로 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죄송해요. 세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영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아는 곧 돌아갔어요. 영희는 혼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소함은 평생 나를 지켜준 자존심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창피한 거구나.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금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어요. 세아의 말을 듣고 나서 영희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싫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뭐라고 생각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을 순 없었어요. 장도 봐야 하고
은행도 가야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영희는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낡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카페가 보였어요. 준호가 자주 가는 카페였습니다. 영희는 창문 쪽을 봤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세아가 보였어요. 친구 2명과 함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들어갈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시어머니 가난해. 세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얼마나 가난한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산도 없고 그냥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세요. 솔직히 창피해 죽겠어? 세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산도 기대 못하겠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어머니 재산이 뭐 있겠어요. 낡은 가방 들고 다니는데. 세아와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영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을 꽉 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산이 없다고? 창피하다고? 유산을 기대 못한다고? 영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세아는 몰랐어요. 영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영희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난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평생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하나씩 모았어요. 지금 영희가 가진 건 작은 아파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상가 2채, 경기도의 땅 2필지, 그리고 예금 5억 원, 총 자산 25억이 넘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게 편했고 자랑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도 몰랐어요. 아들 준호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영희는 그냥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아의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큰 실수를 하고 있어. 영희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진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실장은 영희의 자산관리사였습니다. 15년째 영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박 실장님? 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네, 부동산 목록 좀 준비해 주세요. 부동산 목록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필요하신가요? 이번 주 안으로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실을 보여줄 거야. 며칠 후 영희는 박 실장을 만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사모님,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 목록이랑 잔고 증명서요. 고맙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상가 2채, 땅 2필지, 예금 5억 원. 모두 영희 명의였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보여줄 일이 생겨서요. 며느리분한테요? 네. 아, 그러시는군요.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돈 문제는 민감하니까요. 알아요. 걱정 마세요. 영희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희는 서류를 책상에 펼쳐놨어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세아는 뭐라고 할까? 영희는 궁금했어요. 동시에 슬펐습니다. 돈을 보여줘야
존중받는 세상이구나.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세아는 배워야 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음 날 영희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갈게. 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세아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뭐요? 와서 봐. 영희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는 의아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낡은 가방을 들고 준호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가방 속엔 부동산 목록과 잔고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세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공손했지만 영희는 알았어요. 그 미소 뒤에 뭐가 있는지. 준호야, 세아야. 앉아봐. 영희가 말했습니다. 둘은 소파에 앉았어요.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뭐예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내 재산 목록이야. 영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와 세아는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진짜야. 영희는 세아를 똑바로 봤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준호와 세아는 테이블 위 서류를 보며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진짜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진짜야. 영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세아는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울 상가 2채, 경기도 땅 2필지, 예금 5억 원. 세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총 자산이 25억이 넘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맞아.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아는 고개를 들어 영희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부끄러움.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 검소하게 사는 게 편했고 자랑할 이유도 없었으니까.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세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왜 갑자기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무엇을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영희는 세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세아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낡은 가방 들고 다니신다고, 옷도 낡았다고. 세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알아. 다 들었어. 어머님,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한 얘기도 들었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세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 그건 가난하다고 했지. 유산도 기대 못한다고. 창피해 죽겠다고.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세아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세아야,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오빠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세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아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너를 창피 주려는 게 아니야. 너한테 배우라는 거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네, 알겠어요. 세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가방을 들었어요. 세아야, 이 가방 봐. 네. 이 가방이 낡아 보이지? 창피해 보이지? 어머님.
하지만 이 가방 안에 내 30년의 피땀이 들어있어. 영희는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가방이야. 이 가방 들고 시장도 가고 은행도 가고 부동산도 다녔어. 이 가방이 나랑 함께 모든 걸 만들어 왔어. 세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넌 이 가방을 보고 뭐라고 했어? 창피하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세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리 와봐. 네. 세아는 다가왔어요. 영희는 가방 안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또 뭐가 있는지. 가방 안엔 두꺼운 파일이 또 있었어요. 영희는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세아는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강남 건물 12채, 상가 8채, 주식이랑 채권 수십억. 영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아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 자산이 100억이 넘어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맞아. 정확히는 115억 정도 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아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 내가 숨겼으니까. 왜요? 왜 이렇게 큰 재산을 숨기신 거예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진짜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영희는 세아를 봤어요. 너는 겉모습만 봤어. 낡은 가방, 낡은 옷, 그것만 보고 날 판단했지. 하지만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세아는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보다 내 낡은 가방이 더 값진 거야. 왜냐하면 이 가방 안에 진짜 재산이 들어있으니까. 영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너는 몰라도 돼.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세아는 달라. 세아는 배워야 해. 영희는 세아를 봤습니다. 세아야,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잘못이야. 네, 알겠어요. 세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돈 함부로 쓰지 마. 준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네, 알아요. 앞으론 조심할게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꼭 그럴게요. 세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영희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재산은 언젠가 준호한테 갈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네, 어머님.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세아야, 너한테도 한 가지 말할게. 네, 어머님. 이 재산을 받으려면 먼저 사람이 돼야 해. 돈보다 중요한 건 인격이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아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영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갈게. 엄마,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집에서 먹을게. 영희는 문으로 향했어요. 세아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네. 영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영희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세아는 알았을 거야. 진짜 가치가 뭔지. 영희가 집에 돌아간 후 세아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준호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빠 나 정말 최악이야. 세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어머님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진심으로 하면 돼.
준호가 세아의 손을 잡았어요. 며칠 후 세아는 편지를 썼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겉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검소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세아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영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세아예요. 왔니? 들어와. 문이 열렸어요. 세아는 안으로 들어가 영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왜 무릎을 꿇어? 일어나. 이거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세아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받아 천천히 읽었어요. 편지를 다 읽고 영희는 세아를 봤어요. 일어나. 무릎 아프겠다. 세아는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차를 따라줬어요. 세아야, 내 마음은 알겠어. 어머님, 하지만 말만으론 부족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네, 꼭 그럴게요. 명품 소비부터 줄여. 준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잖아. 네, 이미 카드 다 끊었어요. 그리고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일자리? 네. 저도 돈 벌어서 오빠 도와주고 싶어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검소하고 성실하게요. 영희는 세아를 봤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알았어. 천천히 해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아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더 이상 명품을 사지 않았고 검소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아내의 변화에 놀라고 기뻤습니다. 세아는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상자를 샀습니다. 고급 손수건 세트였어요. 영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리고 싶어요. 세아는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처음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영희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고급스러운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죄송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세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영희는 세아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내 마음 잘 받았어. 어머님, 이제 괜찮아. 천천히 잘해보자. 세아는 영희의 품에서 울었어요.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세아가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같이 시장 갈래요? 시장? 네. 어머님이랑 장 보고 싶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영희는 낡은 가방을 들었고 세아는 작은 에코백을 들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채소도 사고 생선도 샀어요. 어머님, 이거 싱싱해 보여요. 그래, 사자. 두 사람은 웃으며 장을 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영희를 알아봤어요. 사모님, 며느리분이세요? 네, 맞아요. 효부시네요. 아니에요. 배우러 왔어요. 세아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영희는 세아를 봤습니다.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함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힘드셨겠어요. 괜찮았어. 그때가 있었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야. 영희는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세아가 물었어요. 어머님, 그 가방 아직도 쓰세요? 응, 당연하지. 이제 새 가방 사셔도 되는데. 이 가방이 좋아. 남편 추억이 담겨 있고 내 30년이 담겨 있어. 네, 이해해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부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거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알아요. 며칠 후 영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사람들은 영희를 힐끗 봤지만 영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게 영희가 선택한 인생이었고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진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영희는 작게 웃었어요. 검소함은 창피한 게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지. 그리고 세아도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